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자식 클래스들을 한번 알아봤고요.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기본적으로는 처음 배웠으니까 어레이 리스트를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해놨죠. 나머지 것들은 잘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레이 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요거를 일단 알아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셀스로 가서 다음 자기 구조를 좀 알아보고 요거를 마지막에 마지막 한번 얘기하고 네, 그러면 이그젠플 영사로 갈게요.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알아봤고요. 리스트가 이제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의 자식들로 어레이 리스트와 벡터, 링크드 리스트 세 개가 있었습니다. 다 알아봤고요. 다음 꼭또 알아봤고요. 또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셋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은 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셋만 알아보겠습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비하면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용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셋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구형 클래스 다시 클래스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를 구해냈냐면 물론 배열에서 향상은 된 거긴 한데 실질적으로 수학급에서 보시면 집합 있잖아요. 집합을 구현한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담는 것은 맞는데 집합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집합의 성격이 뭐냐면 뭐가 있냐면요. 집합을 곰곰이 수학 시간 때 배웠던 집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얘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고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복값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집합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구현했기 때문에 셋의 특징은 순서가 없고요. 중복값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인덱스, 배열 같은 경우 인덱스 번호가 있잖아요. 인덱스 번호가 없좀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얘를 언제 쓰냐면 활용도 셋의 활용을 언제 쓸까요? 집합 구현을 하기 위해서 뭐 쓰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코딩 테스트에서도 간혹 쓰는데 중복 제거용으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가 쫙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 눈으로는 잘 안 보인다. 셋에다가 밀어넣고 다시 어레이 리스트로 변환을 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나요? 자유로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 썼다가 셋에다가 밀어넣고 중복 제거됐죠? 다시 꺼내면 중복이 확 제거된 어레이 리스트.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넣었고요. 순서가 없고 인덱스 번호 없습니다. 중복값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징이고 그러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특징만 하시면 되고
나중에 항상 첫 시간에는 한번 쫙 요약을 해드리니까요.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 네,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셋 인터페이스에다가 잡는 거고요. 제네릭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스트링 문자에만 들어가게 강제를 해놓고 뉴 하셔가지고 해시셋이죠. 해시셋을 만드시면 선생님들이 해시셋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알트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빨간 여기 자동 완성이 안 되냐? 요거에서 출곡하셔가지고요. 출곡상에서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인터뷰가 갑자기 방어를 해주세요. 네, 요거 하나 추가했고요. 아마 이거 기대해 주시죠. 이걸 써야 되는데? 아, 이름이 좀 바꾸나? 아, 그렇군요. 여기 이름을 좀 바꿀게요. 이름 쫑나네요. 네, 이름은 쫑나네요. 그래서 이 이름을 바꾸겠으면 이름 변경 해시셋 애플리케이션 해시셋이 있는데 또 해시셋이요. 이걸로 바꿀게요. 이거 데이터를 좀 명호를 해주시죠. 해시셋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중복이 돼서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해시셋 애플리케이션까지 붙여주세요. 네. 됐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이상해졌네. 이거는 해시셋 이제 빨대 또 빨대 가져왔나? 아니 이게 제대로 요 이름과 요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이상해졌죠.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아까 한 거랑 비슷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셋 하시고요. 셋 하고, 제네릭이죠. 4대령 적고요. 4대령 적고, 변수 하고요. 뉴 하시고, 시셋. 여기 다연선이죠. 다연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조금 어레이 리스트 만드는 거랑 비슷하죠. 셋만 바뀌고, 리스트 대신에 셋만. 됐나요? 그러면 잠시요. 사용법은 간단하게 일단은 자료 추가부터 할게요. 자료 추가는 애드를 쓰고요. 애드를 넣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어레이 리스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되고요. 셋에 애드 하시면 되고 자바 있고요. 줄 복사해서 약간 비슷하죠? 5개를 만들고요. 두 번째 값은 JD. 세 번째 값은 W. JSP도 옛날 거든요. 아직도 편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건 그대로 자바 그대로 두고요. 마지막에 my artist. 이렇게
네, 요거는 뭐 언어 아까도 넣었었는데 JSP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요즘은 뭐로 개발되냐면 JSP 말고 저희가 배웠던 리액트나 뷰를 사용해서 개발합니다. 아시죠? 이거는 과거 JSP, 과거 언어입니다. 과거 언어지만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네, JSP 개발자를 뽑고 있어요. 요즘은 대대적으로 현재 이걸로 바뀌었죠. 이제 현재 트렌드. 나와서 잠깐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자도 뽑고 있습니다. JSP 저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면 머리 바쁘죠. 리액트를 알려드린 거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스프링부트에서 쓰는 겁니다. 스프링부트 이제 자바 끝나고 데이터베이스 끝나면 스프링부트 배우실 건데 여기서 DB 프레임이요. 라고 하고요. 마이바티스와 DB 프레임워크가 두 개 정도가 있거든요.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DB 프레임워크가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마이바티스와 JPA가 있죠. JPA.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쓰느냐, JPA를 쓰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저는 뭐를 가르치는 거냐면 JPA를 가르치는 거죠. 알겠죠? 마이바티스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JPA.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저번에 강의했을 때는 뷰를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리액트 가르쳤죠. 저번에 가르칠 때는 뷰와 JPA를 가르쳤거든요. 그 전에 수강하신 분은 뷰와 마이바티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조금씩 바꿉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바꿔요. 어쨌든 이번에 여러분들은 리액트와 JPA를 배우실 겁니다. 처음에 배우시기에는 마이바티스보다 JPA가 쉬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응용을 하시려면 응용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응용 단계에 들어가면 JPA보다 마이바티스가 쉬워요. 아시겠죠?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으로 사용하시려면 JPA가 쉽고요. 응용하고 좀 이렇게 바꾸려면 개성해서 이제 개성화해서 바꾸려면 마이바티스가 쉽으면 해서 둘 다 쓰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둘 다 가르쳐 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그거를 가르쳐 든다 해서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JPA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료 추가했고요. 출력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네. 좀 출력하는 거죠? 네. 출력하시면 값이 뭐가 나오나요? 또 마찬가지로 그냥 프린트 출력하시면 그냥 출력됩니다. 알겠죠? 정보 출력. 리스트랑 똑같죠? 출력하시면 잘 나오죠?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렇죠? 출력하는 거 간단하죠? 간단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아까 리스트랑 계속 반복일 거예요. 함수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타임이 비슷해서 사용하기에는 편하죠. 그 다음에 자료 크기 셋의 자료 구조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즈를 쓰고요. 사이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비슷해서 편합니다. 총 자료 수는 더하기 사이즈 하시면 되죠. 어레이 리스트랑 비슷하죠? 함수가. 됐나요? 네, 일단 삭제하기 해볼게요. 여기서 하나, 줄을 하나 붙겠습니다.
됐어. 삭제하기는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똑같죠? 네, 타임이 또 똑같네요. 삭제. 삭제하기는 리무브고요. 리무브 맞죠? 근데 여기서는 인덱스 번호가 셋은 인덱스 번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삭제를 하죠. 값을 넣어서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셋 자료 구조는 인덱스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서 추가하고 값을 넣어서 삭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삭제하기.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셋이죠. 셋, 리무브. 그래서 뭐를 삭제해보냐면 JDBC 삭제하고요. 줄복사해서 하나로 삭제해보죠. 이번에는 my artist. 아까랑 비슷하죠? 함수가 비슷하면 자연스럽게 있었습니다. 언어를 상기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계속 이상한 함수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상한 함수를 만드는데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다시 하고요. 저는 안 썼고. 네,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서 정보 출력해도 되는데 반복문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반복문으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반복문 출력. 셋은 인덱스 번호가 없으니까 인덱스 번호로 출력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향상된 폼으로 한번 써보시죠. 향상된 폼, 자동 증가한다 이렇게 자동 증가. 향상된 폼을 써보겠습니다. 향상된 폼은 단축키가 포이치인가요? 포이치 쓰시면 되고, 여기다 앞에는 변수 하나 적어주시면 되고요. 1이라고 하나 썼고, 뒤에는 여기 1이 뭐죠? 셋이죠? 셋 자리구조 뒤에 비밀을 넣어주시면 지가 알아서 끝까지 돌죠. 지가 알아서 돕니다. 그래서 S 아웃에 1을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면 되죠? 1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자료 상태시 뽑아서 끝까지 향상될 폼. 그래서 자료 구조 이용하실 때는 이렇게 뒤에다가 배열 넣을 시 자료 구조를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 셀만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리스트도 됩니다. 그래서 향상된 폼을 쓰시면 편해요. 옛날 폼보다 과거 폼보다 이거 쓰시면 깔끔하고 편해서. 삭제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두 삭제해 볼게요. 모두 삭제. 그래서 SAO 손으로 놔뒀고 모두 삭제. 모두 삭제는 함수가 뭐냐면 다행히 똑같네요. 클리어 셋에 점 클리어 하시면 모두 삭제. 그죠? 리무브 이름 다 똑같죠? 리스트나 어레이 리스트나 비슷하죠. 마지막에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삭제 잘 됐는지 확인하는 isFT 있죠? isFT도 안에 이제 값이 isFT가 안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있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셋에 isFT가 뭐냐면 한 번 더 적어드리면 집합의 집합의 자료가
인지조사 있는지조사 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죠. 네. 아니죠. FT니까 없으면 false 있으면 true죠. 그래서 예, 이 비었느냐? 예, 비었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까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없으면 예, 누구요? 예, 있으면 없습니다. 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네, 그냥 자료 구조만 바꾼 거죠. 실행해 보시면 결과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총자료 수 이렇게 되고 총자료 수사 삭제하기 반복문 출력됐고 모두 삭제하기 중간에 뭐 삭제하기 하고 출력을 하나 안 했네요.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안에 뭐 있는지 셋을 한 번 더 출력하시면 되죠. 정보 출력 삭제 후 정보 출력이 빠졌구나. 하시면 되죠? 보내드릴게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명은 아까 연습했던 거랑 똑같죠? 똑같아서 예. 그 다음에 아까보다 좀 나아질 것 같네요. 처음 보는 두 번째 보는 거랑 함수명이 똑같아서 그리고 해시 셋 애플리케이션 나가고요. 요거는 집합을 구현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집합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집합을 생각해 보시면 순서가 없죠? 집합에는 인덱스 번호는 순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 지금 첫 번째 자료를 넣을 때 자바 두 개가 중복이 됐잖아요. 그죠? 보시나요? 자바 두 개가 중복이 됐는데 실제 들어간 거는 자바가 하나만 들어갔죠. 이렇게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그죠? 자바 하나만 들어갔죠. 그죠? 첫 번째 자료만 살아있고 여기 중복해서 넣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자리에 잡아 넣고 네 번째 잡아 넣었는데 네 번째 자바는 안 들어갔죠? 보이시죠? 안 들어가죠? 첫 번째 자바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제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집합을 생각하시면 집합에 중복된 데이터가 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덱스 번호가 없다. 이거까지 한 바퀴 돌고요. 그다음 함수 이게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조회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삭제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렸고 가깝게 놀고 질문해 주시면 질문 주시고 잠시 텀을 빌렸다가 또 진행할게요. 그래서 혹시 면접 시간에 물어보시면 리스트와 셋의 차이가 뭐지요? 보시면 순서가 없고 중복된 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과 example 요거로 가겠습니다. 셋은 뭐 요거만 아시면 되고요.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특징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함수도 비슷하죠. 인상 하고요. 이것도 객체를 한번 넣어볼게요. 셋에다가 단순한 자료만 넣었는데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에다가 단순한 자료보다는 객체를 다루는 게 목표죠. 프로젝트 할 때는 다 객체를 넣어서 사용하는 데서 객체 자료 넣은 것에 좀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셋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서 중복된 자료를 객체를 넣었을 때는 약간 틀린데 요거를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셋, 똑같은 해시셋, 애플리케이션.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금방 해시셋이라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클래스가 있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만드니까 좀 쫑났습니다. 중복돼서 에러가 나타나는데 해시셋 애플리케이션을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아무 데나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해시셋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주세요. 하고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고요. 요번에는 집합에다가 집합 자료 구조에다가 객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그래서 멤버를 하나 준비해놨죠? 멤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의 목표는 객체를 넣어서 다루는 게 목표입니다. 멤버를 좀 네, 이거 뭐 계속 반문이죠? 예, 속성 정리할게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속성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객체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속성부터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멤버니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예. 이제는 이제 정식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맞고요. 속성은 맞고 함수는 노트라고. 이름 맞고요. 그 다음에 나이 간단하게 여기만 할게요. 나이 이름과 나이. 네, 이렇게 해놓고요. 네, 생성자를 만들어 볼까요? 생성자 만들어봅시다. 두 개짜리 여기는 수로 뺄게요. 이제 그러니까 두 개짜리 생성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만들면 되죠? 알파벳의 생성자 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속성만 만들어주면 다 자동화죠. 그 집서는 다 자동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는 일단 투스트링만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놓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스트링 저희 재정의해야 되는 거 3개 있잖아요. 일단 그 중에서 투스트링만 먼저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재정. 이것도 알트 인설트로 재정의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객체를 출력 함수로 찍으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 그 주소값이 나오잖아요. 주소값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소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속성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재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투스트링을. 그래서 Alt Insert 눌러서 직접 만들어주셔도 되는데 여기 자동화 기능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주세요. 확인 하면 재정이 됐죠.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여기 멤버입니다. 그래서 속성만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다 뭐 키보드랑 마우스로 클릭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멤버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일단 예제를 먼저 돌리고 다시 와서 정리를 하도록. 됐죠? 네, 됐죠? 속성 만들어지면 Alt 인설트로 다 만드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서 이제 메인 함수 하나 만들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시셋이죠. 네, 시셋, 실행 클래스. 실행 클래스는 메인 함수 있죠. 네, 택시 요번에 셋이니까요. 네, 셋에다가 이제 멤버라는 객체를 넣어서 해볼게요. 이 연산자로 택시셋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하고 여기 Alt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해보셨으니까 두 번째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스트링이 아니고 멤버, 이 셋 안에 멤버 객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제네릭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반복해드리고 이거 뭐라고요? 예, 뭐 자료형 뭐라고요? 예, 제네릭이라고 있고 이거 마셔도 7, 80%는 제네릭 여기 쓰임새를 다 쓰시면 보통 이거 맨날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 자료형을 개난 하는 거죠. 멤버만 들어갈 수도 있게 제한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추가할게요. 자료 추가. 객체 자료 추가. 네, 일반 자료가 아니고 객체를 추가해요. 추가하는 함수는 add군요. add에 객체 자료를 추가하려면 객체 생성해야 되겠죠? 생성 자료를 위해서 자료 추가를 하겠습니다. 홍길동 하고 34요. 출복사에서 셋에다가 같은 자료를 똑같이 넣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셋은 뭐라고 했죠? 네. 자료 중복을 제거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복이 됐는가 봅시다. 셋으로 해서 중복이 됐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중복이 됐는가 보도록 하죠. 실행. 네, 중복이 안 됩니다. 알겠죠? 중복이 안 돼.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해시라고 붙은 애는 해시 코드를 재정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류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자료를 넣었을 때 상관없는데 객체를 넣었을 때 얘가 중복을 걸러내 수집을 않습니다.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적어드릴게요. 객체 자료 추가했을 때 중복된 객체 자료를 제거하려면 올바르게 동작하게 제거하려면 이거는 해시코드와 이퀄즈를 동시에 재정의를 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두 개가 빠져 있잖아요. 그죠? 빠져 있죠? 일반 자료는 상관없는데 객체가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류를 약간 버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중복 제거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그래서 이 해시 코드를 재정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입니다. 해시라고 붙은 이 자료도 있죠. 이것 때문에 다른 건 상관없어요. 리스트나 뭐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시 붙은 얘네들만 좀 문제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중복 제거를 위해서는 해보죠. 여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코치로 가겠습니다. 멤버로 가서 뭐를 해야 되죠? 그 두 개를 재정의 해보겠습니다. 재정의하는 방법은 뭐를 해야 되죠? 이퀄즈랑 해시 코드 둘 다 해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 플러스 그래서 실행하면 해보죠. 다음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약간 틀리죠.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이 날라갔죠? 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퀄즈만 재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 왜 해시코드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자료 구조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복 제거가 안 되죠? 그래서 버그성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시려면 해시코드를 재정의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속성에 대해서 네임과 에이지도 속성에 대해서 해시코드로 싸서 만들어 주셔야 해결이 됩니다. 중복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재정의하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무슨 오류가 있죠? 네, 재정의를 안 하면 아래 함수 비율을 재정의 안 하면 예, 해시로 이루어지는 자료죠. 예, 해시셋에서 중복 제거가 안 돼. 객체에 대해서 일반 데이터는 되는데요. 네, 객체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뭐 프로젝트 하시면요 신경 안 쓰시고 맨날 재정의 합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재정의를 하고 들어가시죠. 이렇게 바탕을 예, 일단 한번 들어 놓으시고 다음부터는 그냥 습관적으로 재정의 하시면 돼요. 한번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됐죠? 이거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리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죠? 바퀴 놀고 만드시는 분은 봐드리고 이게 지금 예제 5번이죠? 이렇게 비슷한 게 있으니까 예제 번호도 적어드릴게요. 예제 5 네, 요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멤버도 지금 바뀌었죠? 멤버도 다시 보내드릴게요. 재정의된 함수 같은 게 추가가 됐습니다. 멤버도 보내드리고 USAM 보고 멤버 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이렇게 뭐 짜실 필요는 없고 그 자동화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퀄즈하고 해시코드를 예, alt 인서트를 이용해서 확인해서 재정의 자동화 기능을 위해서 재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항상 하는 것들이 거의 toString 이퀄즈 해시코드는 재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